뉴욕 증시 마감 분석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히트앤비트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는 뉴욕 증시가 하루 힘차게 반등 시도를 했다가 오늘 다시 분위기가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너무 힘든데요. 좀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천만다행인 것은요. 다우지수가 한때 10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정확하게 2% 가까이 하락하면서요. 한때는 작년 4월 하면 기억하시죠? 소위 관세 전쟁 뭐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방의 날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때 한 2.6% 정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5% 가까이 하루에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최대로 하락했다가 그나마 많이 선방을 하면서 마이너스 1.6%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 한 달 만에 최대폭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세로 꺾였냐? 물론 나스닥은 하락폭이 상당히 줄였고 특히 이제 빅테크 같은 거 만들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 또는 플러스 난 주식이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두세 가지 요인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이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느냐.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들이죠. 호르무즈 해협에 어저께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어뢰를 발사했고 뭐 이란의 선적을 해군의 비행 배를 크게 폭격해갖고 가라앉히고 이런 것도 보여줬지만 상당히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주유소에 지금 기름값이 하루에 무슨 150원 올랐다, 200원 올랐다 말해갖고 사회적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텍사스 중진료 기준을 보면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 건 미국 원유에 있는 텍사스 중진료 기준인데요. 그게 오늘 $80를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79 조금 넘어 있고 $80 내려왔지만 계속 $80 넘나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80 넘는 건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플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에서 뭐 변동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재개.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튼 $80 넘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거가 이제 금리의 부분인데요. 금리도 4일 연속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흔히 해서 멀티플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것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최대 악재라고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금리인데요. 금리가 4일 연속 좀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컸죠. 오늘 그렇다면 시장을 움직였던 핵심 이슈로서 지금 유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건데 헤드라인을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트입니다. 미증시를 끌어내렸던 유가 통제 그리고 AI 칩 통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금리가 올라갈까요? 사실 장중에 10년물 금리 6bp까지 치솟는 순간이 있었고 유가 급등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개된다. 이거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점도표 상에서는 분명히 올해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뭐 한 번밖에 없을 거 아시냐. 그래서 12월의 금리 인하는 5대5 그리고 6월에 했던 것이 지금 9월로 좀 밀려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 이제 달러가 다시 강해지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죠. 달러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해서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라는 건 6개국에 대한 대항이라고 상대 미국 달러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달러 이제 인덱스는 기본이 포인트가 단위가 되겠는데요. 미국 달러 인덱스가 오늘 99포인트까지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99포인트 위에가 있고 살짝 넘어서 있는데 100포인트까지 넘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까지 다시 달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대부분의 이머징 국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은 2%가 넘게 떨어졌고요. 가장 미국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어찌됐건 조건 실건 대한민국인데 어저께
미국의 EWI와 우리나라 코스피를 어저께 이 시간에 말씀드렸고 어찌됐건 코스피가 어저께 10% 급등했는데요. 네. 오늘 MSCI 코리아는 다시 한번 6%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상당히 또 압박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WI나 뭐 MSCI 기준도 있고 FTSE, 코리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레퍼런스하는 것은 MSCI 한국이 되겠는데요. 오늘 6%가 떨어졌는 거 가장 큰 이유가 역시 달러 원입니다. 어저께 달러 원이 어저께 1,460원대 수준으로 어저께 장중에서 왔다 갔다 한 거로 제가 기억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요. 환율이 1,489원까지 치솟았고요. 지금 현재 그 커런트 타임,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면 14822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상당히 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변동성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국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이머징 마켓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있다 그러면 오늘 결국은 상당히 이제 극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엔비디아가 결국 강보합으로 오늘 마감됐는데요. 오늘 또 하나 이제 뜬금없는 이제 시장의 이슈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그 고성능 칩을 이제 중국에 이제 수출하려 그러면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HB200이다, 뭐 H100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고 사양이 아직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중국향으로 맞는 것도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뭐 몇십 개국이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게 한 40여 개국이 수출 제한 받는 거고 있겠죠. 뭐 적성 국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해당될 텐데 오늘 블룸버그에서요 또 나름 이제 단독 기사를 쓴 겁니다. 네. 그래서 내부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안을 지금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안. 초안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초안을 강조하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제는 모든 국가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소위 고성능 칩을 그러니까 AI 관련된 고성능 칩 수출을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깐깐한 거 아닌가요? 약간 우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이 보도에도 블룸버그도 초안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최종된 건 아닌데 드래프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칩의 개수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사는 거야 그냥 넘겨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개까지는 이제 기업 단위 아니면 클러스터 차원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고 예를 들어 20만 개 이상 살려 그러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거를 어떻게 쓸 건지를 이제 증명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십만 개 엄청나게 많이 살려 그러면 대신에 대안을 얘기하겠죠 당연히. 야 미국이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들을 써야 되고 확실히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UAE가 대규모로 이제 그 수출했을 때도 그 규모만큼 UAE가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반대급부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게 왜 나오냐. 지금 에너지 때문에 이란에서 저러니까 에너지 주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이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블룸버그의 입장에서 보도했다 그러면 에너지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도체 갖고 하겠다. AI 갖고 하겠다. AI 하려고 그러면 미국 말 들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돈 되는 국가랑만 비즈니스 하겠다라는 거네요. 돈도 되고 말을 잘 듣고 말을 듣는 이게 어떻게 사용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 에너지 have 아니면 에너지 have not이었었는데 이제는 AI 칩을 갖고 있는 have, AI 칩, have not 국가들의 차이를 두고 갖고 확실하게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 여하튼 오늘 이런 엔비디아 기준으로 마이너스 2, 3% 갔다가 결국은 이제 플러스 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탈스러운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자체는 주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복잡한 일 워낙 많이 있지만 이런 엔비디아나 AMD 같은 칩에 대한 수출 허가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 그 영향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의 시장에서 빛이 났던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의 비트입니다. 버크셔가 꺼내든 자사주 매입. 진짜 오랜만이에요. 2024년 이후로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시 시작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CEO 그렉 아벨이 시원하게 나도 내부자 주식 매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주식 투자자 중에서요, 계속해서 주식을 팔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서이서가 2년 동안 새롭게 주식 부재를 늘리지 않고, 특히 작년부터는 한 4, 5분기 연속으로 주식 비중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3,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3,500억 달러 정도 되면 얼추 그냥 500조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표적인 단기 채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단기 채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자 국가가 바로 벅스에서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갖고 있는데 주식을 안 쓰고 있는 거죠. 다음 이제 자사주 매입도 지금 2024년 이후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벅스에서의 워렌 버핏이 했던 소위 자사주 매입 조건은 한 4, 5년 전에는 PL 1.3배 이하라는 게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벅스에서가 스스로가 결정해서 지금 워렌 벅스에서가 저렴하고 생각했을 때 저평가될 때 사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 조건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 그렉 아벨이 워렌 버핏과 약간 상의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뉘앙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그렉 아벨이 또 자신도 이제 주식을 사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워낙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생활비에 필요가 없겠죠. 월급 받아갖고. 그래서 오늘 연봉이 한 2,5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많이 돈 내는데 세금을 뭐 미국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워낙 많이 내니까요. 세금 빼고 남는 돈이 1,5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네. 한 번에 다 사겠다는 얘기하고 앞으로도 이제 산다는 의미로 상당히 또 그런 의지를 밝혀놨는데요. 여튼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자사주 매입 재개라는 것은 이제 워렌 버핏의 벅스에서조차도 지금 벅스에서가 주식이 좀 싸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다소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보통 이 워렌 버핏의 벅스에서가 이제 상장된 이후에 보면은 수익률 자체가 평균적으로 10번, 10년에 9번은 S&P를 이겨왔는데 작년엔 졌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그동안의 시각을 바꿔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이 싸다는 생각을 했고 아무런 다른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벅스에서의 자사주 매입을 재개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겠고 그래서 오늘의 이제 히트 종목을 정했고 하나 더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섹터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엔비디아 뭐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유독 굉장히 강한 것은 그동안에 엄청 재미없었고 최근 들어 저희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소프트웨어 주식이 그냥 오늘까지 해서 7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네. 오늘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소프트웨어 주식이 한 15%까지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소프트웨어 주식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식 중에서 팔란티어 제외하고는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의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다음 무대를 장식하게 될 종목은 누가 될지 넥스트비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의 핵심 과제가 된 안티 드론 기술 꼽아주셨습니다. 자, 안티 드론 이거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해서 본격화됐었던 것이 전통적인 이제 그런 미사일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드론을 통한 공격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것에 꽃을 피운 것이 지금 현재의 전쟁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금 드론 공격을 통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에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100% 맞지는 않고요. 각국에서 주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정확한 거를 예를 들어 이란이 몇 개의 미사일을 쐈고 몇 개의 드론을 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확인하기 쉽지 않죠. 서로 다 부인할 테니까요. 근데 얼추 지금 배런스에서 나온 기사를 확인해 보면 그동안에 이제 이란이 반격하는 거 얘기했는데 이란이 반격할 때 얘기하는 거가 미사일을 한 500개 정도 쐈다고 합니다. 미사일이요. 근데 그 중에서 500개를 쐈고 드론이 공격한 거가 드론이 한 2,000개를 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지금 미국의 일부 군인이 사망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다 드론 때문에 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드론도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천무 투를 비롯한 수많은 것이 막았겠죠. 그래서 거의 뭐 90%가 유격됐다고 하는데 살아남은 거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드론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드론 관련 주식은 이미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알고 계시고 뭐 A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텐데 실제로 보면 앞으로는 드론 때문에 드론이
한 대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3천만 원인데, 그걸 한번 방어하는 데는 지금 무슨 60억, 한 번에 막는데 60억이라는 돈이 들고 있기 때문에, 워낙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드론을 막는데 정말 효과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국방부에서도 얘기하고, 앞으로의 방위산업 핵심은, 전통적인 것도 있겠지만, 드론을 막는데 너무 비싼 돈을 들기 때문에 드론을 막는 거가 진짜 새로운 데 투자를 해서 잘 막는 데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그런 관점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서 재빠르게 이제 레포트를 쓴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얘기하는 거가 딱 3개 회사를 딱 찍어봤습니다. 3개 회사가 소위 그 NT 드론 인더스트리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그중에 최고는 온다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한 $30 정도 제시하고 16달러를 제시하고 있고 네. 블랙스카이나 이리디움이 두 번째 티어, 세컨드 티어로 이 두 개가 이런 NT 드론의 대표 주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것은 드론이 수많은 드론이었는데 전방위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치요.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잘 찾는 그런 기술도 있을 것이고요. 위치를 수많은 게 오는데 한꺼번에 사람이 일일이 발사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 당연히 자율 드론에 대한 요격하는 것들 하면서 이 드론을 요격하는 기술이 앞으로 차세대 소위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이고 이거를 이제 아까 앞선 코너에서도 엔트로피 사태가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피가 국방부의 이슈. 그래서 엔트로피 거부하니까 지난주에 국방부가 엔트로피가 모든 사업을 안 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만나서 잘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핵심은 엔트로피기 얘기하는 거가 모든 것을 AI가 가서 명령하고 미사일 쏘는 거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보시면 스카이넷 같은 거 나면 안 된다는 건데 국방부는 그거 우리가 판단하지 왜 네가 판단하냐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도 자율적으로 쏘는 자율적으로 들어온 걸 자율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선 코너에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방산업, 방위산업, 그 우주 개발은 당연히 AI 사업과 맞물려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바뀌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스타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종목 3가지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오늘 밤 고용 보고서가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지 어제 반등이 약간 페이크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하면 미국 증시가 확실히 탄력을 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보고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쟁이거든요. 네. 그 전쟁의 해소가 될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굳이 하나 더 수급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20일이 이번에 이제 옵션 만기라는 게 트리플 모든 선물 옵션이 만기된 날인데 지금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금 풋옵션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해소되는 그런 것들이 결정이기 때문에 아마 물론 바닥 근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수급상으로 보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 않느냐라는 생각, 조금 더 여유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펀더멘털 이상무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확신을 갖고 투자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